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24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경사라는 의미의 경자가 되겠습니다. 경사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 축하받을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사라는 의미의 경자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게 삐침합니다.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에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경사라는 의미의 경자인데요. 경사라고 하는 것은 축하할 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 즐거운 일, 축하받을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경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사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 축하받을 일, 이런 뜻이고요. 경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다라는 뜻입니다. 경하하다라는 말은 경사스러운 일을 치하하다라는 말로, 경하하다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원래 경하하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나 황제가 신하들한테 썼던 용어입니다. 국경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념일입니다. 여기서 경자를 썼지만 나라에서 지킬 경사스러운 날이란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일인가를 기념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경일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국경일이 대부분 휴일이기 때문에 할리데이라고 지금 영문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즐거운 일이라는 식으로 해석하기가 쉬운데요. 국경일은 꼭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일은 모두 국경일이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경우 6월 6일이 현충일인데요. 현충일은 경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일에 들어가는 거죠. 애경사라는 말과 경조사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 애경사는 보다 폭이 넓은 말이에요. 그 가정에 슬픈 일이거나 즐거운 일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경조사는 즐거운 일이나, 이 조자가 초상나다, 사람이 죽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경조사보다는 애경사가 범위가 더 넓은 말이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문경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제가 높은 고개라는 뜻입니다. 그 세는 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문경에 있는, 경상북도 문경이라는 동네가 있죠. 지금 물론 시입니다. 지금은 문경이라는 동네에 있는 세라는 이름의 높은 고개라는 뜻이고요. 경상북도 문경시와 충청북도 괴산군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한 고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에 특히 이제 그 일본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 교두보로,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볼 땐 교두보죠.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곳을 세 군데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경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창경궁으로 이제 원상 회복이 됐는데, 그 일제에서 조선, 즉 대한제국을 병합하고 나서 왕궁, 창경궁이었죠. 왕궁을 깔아 뭉개는 형태의 전략으로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었죠. 창경궁을. 그 이름이 창경원입니다. 경주시라고 하는 것은 그 한반도의 가장 오래된 나라들 중에 하나가 삼국인데 그 중에 신라시대의 도읍지입니다. 경상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북도의 경주, 그리고 이제 상주라는 시가 있죠. 그 앞에 말을 따서 경상도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영남 지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가 경상도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성자가 되겠는데요. 살피다 라는 의미의 성자가 되겠습니다. 살피다 라는 얘기는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무슨 일이 없나 있나를 자세히 보다 라는 뜻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살피다 라는 말은 조심하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살피다 라는 의미의 성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반성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보면 되돌려 성찰하다 라는 뜻입니다. 되돌려서 내가 지나온 자취를 살펴보다 라는 뜻이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반성하다 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성하다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반성하다 라는 뜻이고요. 성찰하다 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자세히 되돌아보다, 살펴보다 라는 뜻인데, 성찰하다의 현대 한국어에서 쓰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겉모습을 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부를 철학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자세히 살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귀성이라는 뜻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귀성이라는 말은 원래 도시에 나와 있는 사람이 시골에 있는, 즉 고향이죠. 그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 귀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절 때 꼭 살아계신 부모님뿐만이 아니에요. 그 조상, 이제 원래 본인이 살던 고향에 모신 그 조상들을 뵈러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묘라고 하는 것은 귀성해서 조상의 묘소가 무덤이죠. 조상의 묘소를 찾아뵙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상 이제 성묘는 지금은 이제 간략화되었기 때문에 그냥 묘소를 가서 인사만 드리는 수준에서 끝나지만 그전에는 최소한의 어떤 다과라든지 술이라든지 차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일종의 준 제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죠. 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남 앞에 나서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조용히 어떤 일을 혼자 또는 얼굴을 아는 사람끼리만 추진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인사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혼이 나갔다라는 뜻으로 통상 한국인들은 그 술을 과하게 마시는 그 좀 악습이 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글자 그대로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이제 퍼 마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사불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시대 때, 이 우리나라 영문 표기가 코리아죠. 이 코리아가 고려라는 뜻이죠. 고려 시대의 중앙기관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성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자를 붙였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의 성은 이제 왕궁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 왕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의 그 지방, 일종의 서양으로 말하면 영주죠. 영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지역 행정기구의 최고 그 지위에 위치해 있는 곳을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할 때 이제 복건성, 그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뭐 후젠성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성이 바로 그 이 성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나라가 고려에 설치한 원나라의 지방행정기구입니다. 이제 목적은 일본을 정벌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업무를 이제 수행을 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일본 정벌은 실패했지만, 생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빼놓다, 빠뜨리다가 아닙니다. 실수로 빠뜨린 것이 아니고 일부러 빼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알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성자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역자가 되겠는데요. 또다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라는 역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또라는 의미의 역자가 되겠습니다. 역자는 실제, 물론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역자를 쓰고 있는 것은 역시라는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라고 하는 것은 또한, 너 역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너도 그랬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역시 그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죠. 그것은 예상했던 대로 그 사람이 1등했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이라는 의미와 예상했었던 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역시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대되는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